이번 시간은 우리의 부채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산편에서 제가 웬만한 부채는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기준이라는 거 원칙적으로. 그래서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외 해갖고 우리가 공부했죠. 근데 예수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예수금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부채의 정의를 보면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이렇게 나왔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그 다음에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야겠죠. 결국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빚. 그리고 경제적 가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이게 부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유동부채의 종류 보시면 우리가 유동자산에서 자산을 공부하면서 부채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류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입채무,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업. 우리 자산에는 매출채권하고 그 중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있다는 거 공부했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유동부채를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이해 채무인 미지급금, 그리고 채권인 미수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기채권, 단기대여금 다 배웠죠. 그리고 손익의 결산 정리 사항 중에서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그 다음에 선수수익, 선급비용. 즉 미지급비용은 비용의 발생,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다시 자산평 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선수금이 되는 거죠. 계약금을 준 자는 선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금, 잠시 보관해 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에 대해서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미지급세금이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이 개정 과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즉, 장기채금이 있겠죠. 장기채금이 어떻게 결국은 1년 안에 이제 상환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 이때 장기채금하고 우리 단기채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채금죠. 보고기한 말 기준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채금. 왜 그러냐? 단기채금하고 우리 장기채금하고 이자율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어디서 왔다고요? 장기채금에서 왔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우리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이것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직불카드는 발급해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A가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B가 소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했다. 즉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했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한 겁니다. 결국 신용카드사에서 우리 A에서 이제 통보하겠죠. 결국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거. 그래서 결제했다는 게 이제 통보되면 바로 신용카드사는 그 금액을 우리 송리식당에다 입금해 줍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대금을 입금합니다. 그 수수료는 누가? 신용카드사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다음 달 카드 대금을 입금시켜야 돼요. 은행 계좌에다. 그렇죠? 그러면 신용카드사는 어떻습니까? 카드 대금을 인출한다는 거. 결국 신용카드는 사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비용인 경우. 그리고 직불카드는 이것은 일반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은행에 예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즉 소비자가 있고 국민은행이 있어요. 본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어요. 그러면 송리식당에 우리 계좌 한도 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직불카드를 결제합니다. 그렇죠? 계좌 한도 내서 만약 계좌가
한도가 없어요. 이럴 경우는 결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국민은행은 B의 계좌에서 사용액만큼 즉시 인출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결제 후 2, 3일 내 수수료를 차감한 후 대금을 어떻게 송리식당으로 입금시켜줘요. 이게 국민은행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만약 소비자가 사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될 겁니까? 만약 소모품비를 사용했다. 비용 처리하라 하면 차변의 소모품비 100만 원에서 바로 은행에서 인출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된다는 거.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는 미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만약 직불카드일 경우에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매입채무하고 미지급 이것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복수 참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10만 원에 외상 구입하다. 이게 차변의 상품 하면서 대변의 부채의 증가, 즉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은 매입채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10월 5일 상품을 20만 원에 구입하고 약소금을 발행해주다. 이것은 뭡니까? 지급보험이 되는 거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기계장치를 3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어음 발행해 줬대요. 약소금. 이럴 경우에 차변의 기계장치가 되는 거죠. 기계장치는 유용자산.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이 돼요. 왜? 이것은 상거래 이후에 채무가 되는 거니까 약소금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지급보험을 하면 틀리게 된 겁니다.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리과 직원들의 회식을 하고 식사 대금 40만 원을 이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회식 대금을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판관비 40만 원 이렇게 하면서 대변에 지금 외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외상인데 어느 거래처 BC카드에게 이제 입금시켜야 될 40만 원 대변에 상거래 이해 채무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거래처하고 식사를 하고 식사 대금 50만 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발급된 직불카드로 결제했다. 결국 직불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결제와 동시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접대비는 업무 추진비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우리 세법에서는 업무 추진비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회계에도 변경될지는 저도 그건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나 접대비나 같은 계정 과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공부했죠. 결산이 현재 상한 기한이 1년 이내인 금전 채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미지급비용은 비용의 발생,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 그래서 미지급비용 뭡니까? 단기에 비용이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갖고 지급되지 않은 비용, 즉 이게 차변의 비용, 대변의 미지급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미수수익은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수익, 즉 임대료면 임대료, 이자 수익일 경우 이자 수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익의 결산 정리. 그 다음에 선수수익, 선급비용 이것은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겁니다. 결국 12월 31일까지가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일이라고 했죠. 만약 1년간 임대료를 24만 원 받았어요. 언제? 10월 1일 날. 그러면 10월 1일서부터 1년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10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몇 개월간? 1, 2, 3. 즉 24만 원은 매월 2만 원씩이죠. 결국 단기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도 수익은 얼마? 18만 원. 그렇죠? 전체 수익이 2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산일에 회계 처리가 틀려져요. 즉 수치 시점에, 즉 24만 원 받을 시점에 다 임대료로 수익 처리했어요. 그러면 수익을 얼마 취소해야 됩니까? 18만 원을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18만 원을 취소하고 선수수익, 내년도 수익으로 옮긴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수치 시점에 만약 전에 부채를 계산했대요. 부채라는 건 뭡니까? 선수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선수수익에서 얼마 우리 18만 원이 남아야 돼요. 결국 선수수익이 6만 원 취소한 거죠. 따라서 대변에 임대료 수익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임대료 당기 수익은 6만 원, 임대료 내년도 수익은 18만 원. 그러니까 선수수익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예수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법에서 용어는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적에 세금 등을 누가 사업자가 징수해 갖고 어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이 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보시면 레고 상사가 있고 종업원이 있어요. 즉 종업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뭘 받습니까? 급여를 받죠. 급여를 지급하면서 우리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을 차감후 누구한테? 종업원한테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잠시 보관하는 돈 예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금. 그래서 이것을 세무서 등에 납부해요. 소득세 등. 소득세 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납부했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납부한 겁니까? 종업원이 납부한 거죠. 급여에서 일부 차감해 갖고 누가 내고 상사가 세무서 등에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내고 상사를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 그리고 종업원이 세금을 냈죠. 그래서 종업원을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즉 사업자하고 종업원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제가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해놨죠.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취업을 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예수금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월 25일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만원, 국민연금 9천 원, 건강보험료 8천 원을 차감한 97만 3천 원을 현금 지급해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의 발생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9천 원, 8천 원, 만원 하니까 2만 7천 원이죠. 2만 7천 원이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지급을 했습니까? 현금.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97만 3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시면 종업원에게 예수한 소득세 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천 원, 건강보험료 8천 원, 총 4만 4천 원을 현금 납부해다. 결국 국민연금도 회사 부담분이 있어요. 사업주 부담분일 때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우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보험료를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라 하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 사업주 50 그 다음에 근로자 50 반반씩 부담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결국 예수금은 누굽니까?
종업원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업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만 50대 50로 부담한다는 거. 그러면 예수금 10,000원, 즉 대변에 있던 거 차별로 이젠 제거시키셔야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9,000원이죠. 9,000원. 이것은 예수금에 대한 것은 종업원 부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부담분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차변의 세가 공가 9,0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하셔야 되죠. 보험료 또 예수금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거 8,000원. 그리고 사업주 부담분 8,000원은 복리수익비로 처리한다 그랬죠. 8,000원 이렇게 하시고 대변에 우리 현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금이에요. 따라서 예수금은 유동부채 회사가 잠시 보관했다가 그리고 세무서나 국민연금 공단 등에 납부하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가수금, 가수금 부채, 가지금은 자산이죠. 이러한 것은 임시계정이라고 했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산 때 이러한 가수금, 가지금을 다 본계정으로 대체시켜야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